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앰비션 6편, 앰비션 6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앰비션 5편까지는 그 얘기였잖아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접었던 이유, 그리고 한계를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 그래서 앰비션 6편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사업이라 얘기하면 좀 거창하고 약간 장사, 어쨌든 간에 새롭게 이제 매장을 운영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뭐 명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18년도였을 거예요. 18년도 9월 달에 오픈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매장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런 준비 기간들이 있잖아요. 뭐 상권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 세팅할 때 뭐 렌트프리 건물주랑 만나면서 렌트프리 좀 몇 개월 받는 과정,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가져가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과정들, 그리고 공사하면서 중간중간 좀 찾아가서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거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팜플렛 같은 거 홍보물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9월 때 오픈하기 전에 하루 전날이었죠. 그때는 이제 각종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물 같은 거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찌라시 같은 것도 돌리면서 아파트도 엄청나게 부착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하루 전날에 굉장히 이제 잠을 설레서 내일 과연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설레서 매출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진짜 설레면서 기대감 반, 걱정 반, 근심 반,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진짜 하면서 진짜 그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진짜 되게 설렜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9월에 그때 오픈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좀 변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행정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제라든지, 뭐 알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터졌는데, 어쨌든 이게 제 일이잖아요. 제 일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짊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진짜 의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달에는 당연히 이제 매출이 안 나왔어요. 매출이 안 나왔고, 근데 첫 달에 그러는데 둘째 달 또한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매출이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 판단을 내린 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상권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지역에서 됐을 때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면은 주변에가 다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로만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주택단지도 있긴 했는데 거의 진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다 밀집돼서 그 가운데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인구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됐었고, 이제는 홍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매장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다 라고 생각을 들어서 진짜 그 당시에 이제 홍보물 같은 거를 그때 한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대략 한 2, 3개월 동안 진짜 저녁마다 가가지고 뭐 복도식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 물불 가리지 않고 가방 하나 짊어지고 진짜 테이프에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하나 들고 가서 대문에 그런 문구마다 알바비 쓸 돈도 별로 없었죠. 사실 그냥 제가 다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 붙여가지고 경비 아저씨 몰래 피해 가가지고 그렇게 붙여서 한 2,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19년도 상반기부터는 매출이 대폭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각종 지역 소식마다 그런 저하는 그런 소통지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몇십만 원 비용을 내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니까 그때 이후로 사람도 몰려오고 시작해서 어느 순간 좀 자리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도 쭉 이어가고, 그 다음에 20년도 때 어쨌든 제가 매장을 한 개 더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년도 9월에 제가 차렸던 거는, 제가 아예 그냥 빈 공실인 상가를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써서 인테리어도 하고 제가 이제 새로운 매장으로 꾸며봤다면, 20년도에 매장 인수를 했던 건 이제 남이 했던 매장을 인수를 해서
새롭게 도전한 거죠. 근데 20년도 당시에는 지금도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한창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업 정지가 되고 뭐 몇 달이 될지 언제가 될지 진짜 확진자가 어떻게 되고, 그때는 뭐 백신 얘기도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두 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정도부터 해서 두 개 정도 매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 10월부터는 두 개 매장으로 이제 듀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느꼈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매장이 한 개 있을 때와 돈 버는 속도와 매장이 두 개 있을 때 돈 버는 속도는 진짜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진짜.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날이 있고, 그 안 되는 날은 뭘 해도 진짜 뭘 해도 안 되는데, 장사가 잘 되는 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장사가 10월달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진짜 이게 오리지널 매출인가? 왜냐면은 인수할 때 당시에 권리금을 정말 깎아서 했거든요. 진짜 이게 맞나 할 권리금 정도로 권리금을 정말 깎아서 했는데, 진짜 거의 안 드리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했는데, 후려쳐서 했는데, 그런 권리금 치고는 장사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됐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약간의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운이 어느 정도 따라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역시 코로나가 문제죠. 코로나가 문제고 계속적으로 또 이제 영업 정지가 되는 시점에서 발생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뭐 분들 해서 코로나인데 어떻게 뭐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이 들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 있고 길이 있다면, 저는 한 번쯤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쯤이면 도전을 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겁이 많아지고 진짜 행동하기가 더 버겁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이게 돈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리고 나의 눈높이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도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놀이기구 타러 갈 때 뭐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옛날에는 겁없이 10대 때 시절에는 놀이기구 정말 무서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탔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그 놀이기구를 탄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놀이기구가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만 나이가 좀 먼 것 뿐인데, 그 놀이기구에 느끼는 체감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체감 스피드도 다르고 느껴지는 공포감, 그 살떨림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불안보다는 안정감을 찾게 되고 여유를 더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이게. 저 또한 왜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되게 망설였어요. 18년도 그때 처음에 진짜 생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할 때랑, 장사가 얼마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 비용 다 날리죠. 월세 2년치 계약한 거 다 날리죠. 그 다음에 장사 안 되면 알바비, 인건비 다 나가죠. 여태 동안 번 거 다 꼬라 박았죠. 솔직히 완전 뭐 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벌었던 거. 그리고 20년도에 아무리 싸게 인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세에다가 그 다음에 인건비에다가 각종 부가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다 비용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제 운에 테스트한 것도 있지만 잘 될 거란 확신, 그리고 분석, 자기 자신을 믿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내가 언제 해보겠나. 사실 제가 지금 30대지만 이 시기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40대를 넘어갔을 때, 앞자리가 바뀌었을 때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 라고 판단이 들고 생각이 들면, 저는 40대 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좀 망설일 것 같아요. 망설일 것 같고, 그쯤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제약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망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갈구하고 정말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한 살도 젊었을 때 도전을 해보자. 근데 만약에 본업을 때려치고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본업을 병행하고 같이 병행할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시도를 해봐서 괜찮으면 그때 가서 뭐 본업을 때려치든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장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든 간에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될 수 있는 방향대로 생각을 하면 그 방법대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행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계를 깨고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매출의 확대에 대한 마지노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장사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제 진짜 겁이 나고 두려움이 나겠지만 분명히 반드시 어쨌든 이런 역경들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한 번은 그 한계를 한번 깨시는 것도 여러분들 그 사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MBC 6편은 이렇게 저의 엘리트 앰비션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한번 도전했던 기회라고 보여질 것 같고, 앰비션 그 다음 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가서 좀 꾸며볼까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